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5분부터 경상북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사업성과 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자리에 착석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속적인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현재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계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금일 사회를 맡은 경상북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추루미 간호사입니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전달을 위해서 사회자 및 발표자는 잠시 마스크를 벗고 진행할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일 성과 보고에는 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지역사회 연계 구축에 따른 논의, 그리고 경상북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목적성에 기반을 두고 여러 장애인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간략하게 식순을 안내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부는 대전광역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경상남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센터장님들의 강의로, 그리고 2부는 2022년 경상북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사업성과 보고와 태어난 자 지역사회 사업 및 협력체계에 대한 발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 사업 제안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경상북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성과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청 장애인 복지과 참여해 주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복수경 센터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신용일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상북도 장애인 복지관 협회 김영식 협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아울러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온 오프라인을 통해 많이 참석하고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경상북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김철현 센터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김철현 센터장님을 큰 박수로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장 김철현입니다. 오늘 이 먼 곳까지 방문해 주신 또 특별히 또 경남 대전 센터장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경북장애인 복지관 협회장님 그리고 경상북도 장애인 복지과 우리 정책팀장님 그리고 한국내병변 장애인 인권협회 사무처장님 등 많은 관계자분께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시작한 지가 1년 한 반 정도 됐습니다. 너무 빠르게 지내온 것 같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잘 몰랐는데 또 우리 또 미리 시작하신 대전 경남 센터에서
해놓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의 경상북도에 어떻게 일을 꾸려갈까 고민을 많이 했고, 또 복지관 여러 복지관과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또 어떻게 또 내년을 또 준비할까 이런 여러 가지 보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희들의 참 어떻게 보면 참 미약한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그런 성과 보고회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크지는 않지만 우리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뭐 큰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이게 아마 실질적인 우리의 미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가 많지 않은 그런 식구를 데리고 우리가 경상북도 이 넓은 지역을 전체를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다른 지역의 센터의 해온길을 보면서 또 많이 또 배우고 또 여러 유관단체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고 해서 앞으로 우리 센터가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진행에 있어서 우리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너무 강의나 이런 거는 제가 아주 짧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30분 되어 있지만 아주 짧게 핵심만 그리고 그렇게 아마 발표해 주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희들에게 많은 충고와 그리고 조언 그리고 우리 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의 개회사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장애인 복지과 김미경 과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김미경 과장님께서 업무 일정으로 인해 축사는 경상북도 장애인 복지과 이정미 팀장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 이정미라고 합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저희들 의회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화하느라고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상북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성과보고회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좀 감사드리고, 여기 먼 곳에서 여기까지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이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복지를 한다고 하는데도 저희들이 손길이 일일이 다 미치지 않은 그런 곳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곳들을 경상북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곳곳이 손이 미치지 않은 그런 현장까지 찾아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또 여성장애인 모성보호 부분에서도 굉장히 위급한 임산부를 병원과 연계해서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하나의 작은 일이 아니라 장애인 부분들은 아무리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곳들을 열심히 찾아서 내년 성과 보고회에서도 더 많은 성과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뜻깊고 마음이 담긴 축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신 김미경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장애인 복지관 협회 김영식 협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영식입니다. 이렇게 오늘 정말 조금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아침 일찍 이렇게 성과 보고에 대회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북 지역 그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정말 경상북도의 중추적인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발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지역 장애인들에게 보건정진과 또 재활치료, 특히 조금 전에 이정미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장애인들에게 많은 관심과 혜택을 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같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우리가 유일한 지역의 보건의료센터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서로 윈윈하고 하면은 발전을 빨리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재활치료나 보건정진은 참 말로는 쉽지만은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경상북도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우수한 인력과 또 우수한 장비,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지역에서 협조하고 하면은 하루빨리 정착을 하면서 또 많은 혜택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장애인들뿐만이 아니고 지역의 복지관 협회에서도 서로 프로그램을 윈윈을 하고 또 MOU도 체결을 하고 해서 상담에서부터 치료에 이르기까지 저희들도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지금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과 보고 대회가 정말 유익하고 보람있는 그런 보고회가 되기를 바라며 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고 끝으로 오늘 그 성과 보고 대회를 준비하신 김철현 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과 그리고 오늘 또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경북도청 이정미 팀장님을 비롯한 경남 대전 센터장님 멀리서 이리 오시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식 협회장님의 축사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3년에도 경상북도 내 장애인 복지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힘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일정 관계로 현장에 직접 참석하시지는 못하셨으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김동아 센터장님께서 축사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김동아 센터장님의 축사 영상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김동아 센터장입니다. 오늘 경상북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개소 1주년을 맞이하여서 그동안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힘써오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북도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중요한 축으로서 지난 1년간 지역 특성에 적합한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건소, 복지관, 장애인 단체 등 관계기관들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장애인 건강관리 교육, 여성장애인 모성보건 사업 등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지역사회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 건강권 및 정책 방향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 단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국 보건소,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해 애쓰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관계기관 담당자분들 그리고 장애인
보건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1년간 수고해 주신 경상북도의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단체와 함께 같이 노력하여서 정말 장애인이 건강한 경상북도가 되도록 오늘 회의를 통하여서 조금 더 발전하는 경상북도 센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애인 건강검 및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발전을 위한 마음이 깊게 느껴지는 축사였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2022년 경상북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성과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복수경 센터장님께서 장애인에게 건강검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강의가 끝난 후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도 채팅창에 질문사항을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복수경 센터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대전광역시 복수경입니다. 저희 센터는 한 5년 됐는데 아마 경상북도는 보면 벌써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성과 보고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에게 필요한 건강검진이 필요한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꺼내게 돼서 저도 좀 난감합니다. 사실은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올해 중앙에서 교육 동영상을 만드는데 이걸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했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얘기지만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짚어 넘어가지 않을까 해서 정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보면은 구글에 나오는 거죠. 이 트렌드죠. 보통은 어떻게 사람들이 검진에 대해서 언제 많은 관심이 있을 것인가 한번 제가 5년 동안 봤더니만 역시 이렇게 보면 중요한 시기가 있죠. 검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언제일까요? 12월 달이겠죠. 아마 12월 달에 항상 검진이 오기 때문에 아마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밑에는 뭔가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갖다가 장애인으로 넣습니다. 장애인도 보니까 역시 관심이 있을 때 피크가 있는데 언제일까요? 장애인이 날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마 검진에 대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도 보통은 관심이 없다가 12월 달에 그때 관심이 있는 거고 장애도 보면은 평상시에 관심이 없다가 아마 장애인 하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진에 대해서 한번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보면은 장애를 가지면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다 나이가 드시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재활학과 처음 할 때 보면 내성마비 환우를 많이 봤었는데 처음에는 더 어렸을 때 봤는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30, 40대가 있더라고요. 아픈 분이 많이 있어요. 역시 장애이신 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병이 생기게 되죠. 조금 더 저희보다 활동이 적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병들, 비만, 이상 질환, 혈압 같은 게 있어서 혹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있어서 아마 첫 번째 이유가 이 고령화에 따른 이런 만성 질환이 증가돼서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 질환이 있죠. 장애에 있으면은 관절이 구축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생길 수 있는 2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유는 이런 만성화뿐만 아니라 2차적인 합병증을 예방하는 거가 있고 아마 이런 검진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어떤 건강 관리 이런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마 검진이 초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과제 때문에 한번 이 일반이 하고 그 장애인을 볼 때 보면은 어떤 검진이 필요할 것이냐 좀 장애인한테 좀 더 선택적인 항목이 뭘까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정의를 한번 제가 알아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많이 있죠. 1968년부터 WHO 쭉쭉 있는데 약간의 개념이 좀 바뀌더라고요. 검진하면 누구나 보면은 조기에 발견할 것이다 다 생각이 있겠죠. 근데 조금 바뀌었어요. 제 끝에 보면은 조기 발견 플러스 이런 위험균이죠. 그러니까 이 병이 아니더라도 어떤 위험한 균을 미리 발견하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있는 것들이 합병증 예방이죠. 그래서 이 검진이 조기에 발견뿐만 아니라 위험균을 조금 더 발견하고 합병증 예방하는 거 이 세 가지를 한다 하면 좀 검진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항목을 하면서 그때 연구 과제하면서 많은 장애인 단체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자문을 했었는데 항상 구분하는 것들이 검진과 진료를 원하더라고요. 많은 장애이신 분들은 내가 아프니까, 내가 목이 아프니까 MRI 찍어주세요. 뭐 내가 혹시라도 콩팥 나쁠 수 있으니 검사를 할 텐데 하나 구분할 게 있어요. 검진과 진료는 구별해 줘야 돼요. 진료는 아니거든요. 검진은 뭐냐면 스크린하는 거죠. 누구나 생길 수 있는 병에 대해서 미리 발견하고, 제가 앞에 목표로 말씀드렸듯이 보면은 조기 발견, 위험군, 합병증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의 어떤 질환이나 아니면 사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미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 거고요. 이 검진이 보면 항목을 줄 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항목을 하나 발견한다 하면 너무 돈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거 같은 걸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척추장애이신 분들은 이 UDS, 그 소변에 대해서 검사를 원할 텐데 그 검사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누워서 뭐 하는 게 있는데 한 2시간 걸리기도 하고 많이 걸리는데 그걸 하길 원하지만 검진한다 하면 어느 병을 살 것이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검진에 대한 시간이나 비용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적용이 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때는 보면은 지금 있는 학령기, 그때 보면은 청장년기, 노년기에 따라서 이렇게 좀 있고, 혹시라도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어떤 걸 더 해야 할 것이냐 아마 저희가 과제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보다 좀 잘 돼 있는 외국계에서는 이 검진에 대해서 어떤 모델을 할 것이냐를 봤는데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돌리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면은 장애인 건강검진이 특별하게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비장애인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고, 뭐 제가 보이는 것처럼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이런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를 포함해서 검진을 시행하고 있는데 좀 특성화돼 있어. 그러니까 보통 비장애인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좀 장애인이 많다 한다 하면 조금 더 장애인 여성 중에서 혹시 유방암을 좀 더 많이 특성화시키든지 하는 게 많이 있기도 하고 있고요. 또 많이 되어 있는 영국에도 보면은 어떤 지금 특성화된 검진 항목보다는 어떤 비장애인하고 동등성을 줘서 강조해서 수검률 갖다가 항목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동을 잘해서 잘 오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때 제가 과제하면서 외국도 보면은 특별한 게 없구나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다빈도 질환입니다. 조금은 오래된 그런 데이터일지 모르겠지만 2016년에 국립재활원에서 나왔던 것 중에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의 다빈도 질환을 갖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보면 지체 장애를 보니까 이게 심평원에 있는 코드다 보니까 정확한 게 조금 애매한데, 보시면 뭐 기타 배병증이죠. 허리 아픈 걸 갖다 얘기하는 것 같고, 본태성 고혈압, 연부조직 장애, 이것도 관절 장애일 것 같고요. 관절증, 당뇨병, 그다음에 치과자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장애인 중에서 병원을 갈 때 하는 어떤 진단명으로 볼 수 있고요. 뇌병변도 보면은 뇌성마비, 마비성 증후군, 뭐 기타 뇌혈관 질환, 뇌경색증, 배병증, 혈압 같은 게 있어서, 그리고 연부지 장애가 있어서 이것도 진단명이기 때문에 정확히 않지만 뇌병변이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병이 있어서 그렇다 생각이 아마 들고 있고요. 전체에 보면 역시 배병증, 고혈압, 심부전증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볼 때 보면 이런 통증에 대해서 허리나 아니면 관절에 대해서 장애인이신 분들이 조금 더 질환을 가지고 병원을 오고 있기도 하고 있고, 특히 뇌병변에서는 뇌혈관 질환이 더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10대 사망률이죠. 조사망률이죠. 10만 명 중에 몇 명에 보면 같은 게 있을 것이냐를 따졌을 텐데, 가장 왼쪽에 보시면 레이저 포인트가 잘 안 나오는데 그 전체 인구를 봤더니만 역시 저희 나라에서 제일 사망하는 것은 역시 암이죠. 뭐 악성 종양이 있어서 조금 보시면은 1,153명이 정도 있고요. 두 번째가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이 있고, 당뇨도 한 6등 정도에 있는 것 같고, 간이 있고, 자살도 한 5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장애인들 어떨 것이냐를 따져봤더니만 역시 전체 장애를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같은 이 사망 원인이 비슷해서 첫 번째가 악성 신생물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비율이 틀리죠. 전체 인구에서는 153명인데 전체 장애인은 457명이에요. 또 보면은 지체 장애인하고 옆에 있죠. 뇌병변을 봤을 때 보면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암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밑에 보시면 뇌혈관 질환도 324명,
심장도 205명, 당뇨도 153명이에요. 그래서 비슷하긴 비슷하지만 조금 더 많이 더 발생률이 더 많다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빨간색 있는 게 다시 보시면은 당뇨도 전체 인구는 19.2명이지만 전체 장애인은 153명, 지체장애는 80명, 내병변은 281명이어서 확실하게 이 순위는 비슷하지만은 좀 많이 발생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지체장애인도 신생물,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병, 폐렴이 있었고 내병변에서는 뇌혈관 질환, 악성, 심장, 당뇨가 있어서 비슷하게 조금 더 아마 이렇게 전체 인구 비장애인하고 비슷한 사망률이 있지만 조금 더 장애인에서 있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중에 좀 바이어스가 있다 한다 하면 내병변 장애 자체가 진단하는 것들이 이 뇌혈관 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 컴바인돼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지만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는 비슷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고 그래서 보면은 종합해 볼 때 보면 지체 장애인은 고혈압이 좀 많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죠. 머릿속에 지체이신 분들은 절단 장애인, 상지 하지 기능 장애인, 그다음에 관절 장애가 있다 보니까 척추 장애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분들이 이동에 좀 대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적어서 고혈압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상 지질혈증, 협심증,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좀 더 머릿속에 올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골다공증도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척추측만증도 있고요. 제가 분석은 못했지만 다른 분보다 폐암, 갑상선암, 위암, 간암이 있어서 이런 네 가지가 더 많이 있네 한다 하면 이런 지체장애이신 분들한테는 이 네 가지 암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진이 더 필요하지 않을 것인가. 누구나 하는 거겠지만 좀 내시경, 또 간암이 좀 많이 생겨서 술, 여러 가지 생활 습관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내병변 장애인 같은 경우에서는 역시 뇌졸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또 심장질환도 있기도 하고 있고요. 역시 또 갑상선암이 좀 있어요. 또 있고 또 있는 게 전립선암이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내병변 장애인이니까 나이가 많아서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지만 다른 데보다 암 중에 보면은 갑상선하고 전립선암이 있어서 검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늦게 발견한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보통은 비장애인보다는 좀 많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다 봤을 때 앞에 나왔던 같은 맥락일지 모르겠지만 당뇨병이 좀 많아서 장애인 주치의할 때 보면 주로 많이 하겠지만 역시 혈압하고 당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옆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인구에서는 30대부터 당뇨병이 주로 사망 원인인데 장애인분들에서는 10대부터 주로 사망 원인이 있는 거라서 주의가 필요하겠고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선별 검사 및 추적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조사망률도 보면은 전체 인구에 비해서 한 4배 정도가 높았고 제일 많은 것들이 악성 신생물인데 좀 표를 정리해 보면은 전체 인구에 비해서 한 2.5배 정도가 더 많이 악성 신생물에 의해서 사망이 됐고요. 뇌병변 장애인 경우에서는 뇌혈관 질환이 30배 정도나 더 많아 있어서 이런 장애인의 조기 사망으로부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검진이 필요하지 않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얘기했지만 검진이 필요한 이유가 조기 진단도 있지만 합병증이나 있는 데서 이런 베이스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장애인 검진 운영 모델을 할 것이냐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할 것이냐 먼저 니드가 필요하겠지만 첫 번째가 장애인이 왔을 때에 대한 어떤 인적 자원이랄까요. 먼저 인식 개선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즘 많이 했었지만은 장애인분들을 갖다가 검진할 때 검진하는 의료진이나 옆에 계신 그 사무원들이 얼마큼 이해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 말을 잘 못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문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있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의료인들에게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역시 검사, 보조자 등이 배치가 아마 이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이 된 것 같아요. 장애인에 대한 검진 시설 개선이죠. 가장 많은 게 휠체어 타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닫힌 건물에서 접근성에 대한 것들, 그리고 딱 갔는데 접수대가 높아 있는 거죠. 높이 있다든지 검진하는데 이 탈의실 같은 게 너무 좁잖아요. 좁는 거고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는데
누워서 찍을 수 있는지 서서 찍을 수 있을 텐데 못 쓰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동에 장애가 없는 건물이든지 이 적정 높이의 접수대, 세면대, 어떤 동선을 위한 검사실이든지 그리고 누워서 촬영할 수 있는 엑스레이들 이런 것들이 보면 검진의 시설에 대해서 같이 개선을 갖다가 점점 해서 장애인 친화 검진 형태를 갖다가 시설을 개선하고 지정하는 것도 운영 모델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검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다라는 거 있는데 저도 저번에 한번 그 장애인 단체랑 하다가 왜 검진을 똑같이 하려고 하느냐, 만약에 권역에 있으면 한 군데 정도는 한 1박 2일로 하면 어떠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생각을 못 했었는데 검진하면은 전부 다 똑같은 시설 하지는 말고 좀 특성화돼 있어. 이쪽에 있는 검진센터는 뭐 척추장애를 위한 검진센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척추장애만 한다 하면 뭐 1박 2일로 해서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뭐 비뇨기 검사를 할 때 뭐 소변하고 뭐 관장하고 그런 것 같다. 1박 2일 하면 어떨 것이냐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전문성을 두는 특성화 전략하는 게 어떨 것이냐는 생각이 아마 들고 있고요. 항상 하는 거지만 검진 다음에 이런 사후 관리죠. 연계하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과제할 때 보면은 이 장애인 유형별로 맞춤형 검진을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보면 몇 가지 뭐 간이나를 했었지만 조금 더 그 장애인 종류에 맞게 항목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일 것 같은데요. 나중에 또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장애인 검진을 어떻게 전달 체계할 것이냐를 따져야 할 텐데 제일 연계가 중요할 것 같아요. 뭐가 연계냐면 장애인 주치의와 연계되는 거죠. 장애인 주치의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 방문 자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애인 특히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병원을 잘 못 오는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관리하는 건데 이 관리 갖다가 어떤 치료겠죠. 근데 검진이 있는데 검진과 치료를 갖다가 다시 따로 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이런 장애인 관리가 보면은 이 검진 한계가 있다 한다 하면 장애인 주치의와 제도와 연결시켜서 같이 검진한 다음에 이런 치료가 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어떤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주치의가 어떤 케어 플랜이 있다 한다 하면 어떤 일관적인 게 아니라 검진을 갖다 추가할 수 있는 정도가 어떨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검진 결과가 이 장애인 주치의 제도와 연계되어 있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만성질환 관리가 되고 장애인 합병 예방하고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한다 하면 지금 저희가 있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센터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마 이런 기본 어떤 중심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지역장애인 의료센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검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저도 이번 올해 뭐 하라고 날라와서 아직은 뭐 하려고 예가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은 꼭 검진은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장애인분들한테 검진하면 내가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목표하고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걸 설명해 준다 한다 하면 조금 더 장애인들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수경 센터장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에게 건강검진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건강검진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있으신가요?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수고해 주신 복수경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평등과 공평 입장에서 바라본 장애인 의료에 대한 주제로 경상남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신용일 센터장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신용일 센터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장을 맡고 있는 부산의대 신용일입니다. 저는 그 장애인 진료, 장애인의 의료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원래 장애인 진료하는 의료인들에게 하는 처음에 그 교육하는 것을 복지부에서 하는 걸 제가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그런 걸 할 수 있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오늘 뭐 다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장애에 대한 기본 이해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지만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주제로 하려고 했던 평등과 공평의 입장에서 바라본 장애인 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쪽에 일을 하시니까 장애인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냐 이렇게 보시면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장애인 복지법 2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보통의 이제 장애 유형이 한 15개 있지만은 대부분은 신체적 장애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발달이나 지적 장애 이런 부분은 정신적 장애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을 보면은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겠고 평등한 삶을 누리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고 이렇게 장애인 복지법 또는 그 관련 조항들에 나와 있습니다. 15개 유형이 있고, 지금 우리가 오늘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장애인 지역장애인 보건의료 센터의 사업들도 대부분은 이 신체적 장애나 신체적 장애하고 정신적 장애에 우리가 좀 집중돼 있는 것을 느낄 텐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내부 기관의 장애인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우리가 조금 덜 관심을 갖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평등과 공평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장애인 보건의료 센터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닙니다. 어쩌면은 너무 오래 전부터 장애인 건강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걸 하나의 권리로서 얘기한 것들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10년 전에 이런 얘기들이 왕왕 됐었거든요. 그래서 건강권이라는 것은 장애인이 최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그것을 위해서 보건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건강보건관리는 장애의 유무, 유형, 정도, 성별 등 이런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건강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제반 보건의료 활동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의 필요성은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WHO에서도 장애인 권리 협약 실행 전략으로서 지역사회 기반의 포괄적인 개발의 매트릭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 사회활동에서 장애인에게 또는 비장애인에게 사회활동을 하는 데서 보건, 교육, 생계, 사회, 인파워먼트, 이런 WHO에서 이런 매트릭스를 가지고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만이 이 사람들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사회에서의 어떤 자기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건강권 증진이 왜 필요하게 됐는가에 대한 이슈가 됐던 것이, 보시면은 교육 측면에서는 장애인에게 특수교육법이 이미 2008년에 시행이 되었고, 장애아 특수보육지원 등이 이미 되고 있어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은 지금부터 한 15년 이전부터 이런 것들이 돼 있었고요. 장애인하고 관계된 생계 부분에서는 보시면은 철도요금 감면이나 이런 교통에 관련 할인이 90년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제 도입이 91년부터, 장애인 연금법이 2010년부터, 수급 대상 및 지급액 확대가 14년 이루어지는 등 좀 더 복지 영역으로 생계의 그 기본, 이때만 해도 장애인 분들한테 설문조사나 이런
어떤 니즈를 평가했을 때 가장 많이 요구했던 것이 생계 지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벌써 한 30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보건복지부에서의 그 정책 방향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고요. 사회에 참여하는 부분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법 제정 및 활동지원제도가 2011년에 도입이 됐었고, 발달장애인의 재활 및 권익증진 이런 발달장애인법이 2015년부터 있었습니다. 임파워먼트는 우리가 이제 장애인들이 어떤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런 걸해서 사회에 직접적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당사자 참여가 할 수 있도록 이미 돼 있었고, 한국 수호기본법 제정 같은 의사소통 지원이 2015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이 장애인 어떤 장애인의 WHO에서 말하는 사회 참여적 측면에서 또는 장애인이 비교적 평등한 또는 공평한 이런 사회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 생계, 사회 임파워먼트는 잘 돼 있었는데 보건 영역이 생각보다 약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면은 장애인의 특성에 맞춰서 어떤 보건 영역이 잘 안 돼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었죠. 근데 2014년에 이제 장애인 실태조사 분석에서 건강 문제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까도 나왔지만은 경제적 어려움, 이동성 제한, 정보가 부족하다, 재활 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것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WHO의 보고하고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2014년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2010년 중반 때부터 장애인분들이 왜 자꾸 보건 영역 어떤 건강관리에 대한 것이 많이 이슈화됐는가 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장애인분들의 어떤 생계와 관련된 것은 30년 전부터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생계 쪽에 그런 문제가 아직도 어렵지만은 그나마 조금은 극복이 됐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존 연령이 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여성은 평균 기대연령 85세, 남성은 보통 한 83세 얘기하는데 지금 뭐 최근에 여러분들 이렇게 어디 장례식장 조문 가보면 90세 이상 사신 분들이 많듯이 장애인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략적인 조사에서 약 15년 정도 짧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오래 사시는 겁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건강 문제가 이제 생계 문제도 중요한데 건강이 내 삶에서 중요하고 건강이 망가지면은 생계도 힘들어진다는 것이 이제 문제화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이슈가 드러나니까 이제 13년에 문영림 의원이 장애인 보건법안을 발의를 했었고요. 15년에 김용익 의원이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합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2015년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17년 12월 30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그 법 안에 지역장애인 보건의료 센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게 법령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건강권법의 주요 내용은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의료 이용 접근성 향상, 그 다음에 시설 및 기관, 연구 등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한테 나눠준 자료에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장애인에 대한 우리는 건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장애인의 형평성, 건강 형평성에 대한 것이 이제 우리한테는 큰 이슈화되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나오는 논문들에서 소시오 이코노믹 팩터하고 코리아라는 걸로 해서 보니까 헬스 인이퀄리티, 건강에 대해서
불평등하다고 하는 이슈가 논문에 올라가는 보면은 2000년 이전까지는 그랬지만은 2000년 이후로 급격하게 상승답니다. 이제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살고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맘때부터는 너무 불평등해. 소위 말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사는 사람하고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과의 사이에 건강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에 대해서도 건강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정말 맞게 가고 있어 하는 논문들이 계속 이제 올라오고 계속 언론에서 나옵니다. 건강 수명과 소득 수준 간 건강 수명 차이를 이렇게 보면은 2014년 자료이긴 한데요. 소위 소득 수위 하위 20%가 이겁니다. 전체가 이거고 상위 20% 보면은 이게 표현이 적절하세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라고 쉽게 표현합시다. 11.3년입니다. 수명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거죠. 남성, 여성 차이가 있고요. 이제 지금 오늘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계속 장애인하고 관련된 일을 해야 하는 거니까 평등과 공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하고 싶습니다. 이퀄리티입니다. 평등입니다. 우리말로. 여기 있는 이제 단밖에서 이 야구를 보는데 이 세 사람이 이퀄하게 평등하게 여기다가 발받침대를 이렇게 주었을 때 이런 식으로 현상이 일어나는데 현재 리얼리티는 이렇죠. 지금 아까 경제적인 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재는 이래요. 근데 그나마 평등하게 주니까 이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평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야 공평한 거죠. 그래야 누구나 똑같이 저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더 좋은 거고요. 그런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조금 더 다릅니다. 아까 그것은 사회적 그 현상 가지고 얘기한 건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렇습니다. 건강을 아까 소득도 떨어지고 건강에 대한 접근성, 관심, 어떤 걸 할 수 있는 기회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이런데요.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장애인 친화 건강검진기관도 만들고 해서 얘를 맞췄어요. 이퀄하게 맞췄는데도 사과를 먹을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떨어지는 게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차이입니다. 이퀄티, 공평적 측면에서는 최소한 사다리 높이를 해서 건강을 딸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이게 공평입니다. 공평합니까? 이 사진 보면은 안 공평하죠? 이게 보통 사회 현상에서는 공평하게 이렇게 해줘야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 장애인의 건강권을 바라보는 우리 지장보, 저는 지역장애인 보건센터를 지장보라고 하거든요. 지장보에 일하는 사람들은 장애인을 대함에 있어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의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처음부터 아무리 공평하게 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소스가 약한 데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줄 수 있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장애인 건강권에 여러분이 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한번 계속 일하면서 우리 이렇게까지 해줘야 돼? 사회에서 가끔 그런 나오죠. 나쁜 말로 야 이렇게 퍼줘도 돼? 이렇게 주는 게 맞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전장현이 시위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도 뭐 지하철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때문에 너무 불편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건지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최소한 우리라도. 이건 이제 코로나 사태 때 보스턴에 있는 교육청에서 나온 결정인데요. 학교에서 여러분도 여기 대구나 경북 어디나 다 있는 일이지만 모든 학급에서 우수반을 입시교육 잘하게 하려고 우수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따로 공부시키는 거 알잖아요.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 코로나 때 이렇게 해서 하자고 하는데 여기는 카셀리우스라고 하는 이 교육청 교육감이 그 제도를 없애자고 했어요. 왜? 코로나로 인해서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 또는 그 여기 말하는 흑인이나 유색인종들한테 표현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유색인종들은 그 교육받을 기회마저 제대로 없는데 그 상태에서 평가해가지고 거기서 또 한번 차별을 두자고 이것은 공평하지 않아라고 하면서 그 제도를 없앴다고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지장보에 일하는 사람들이라도 장애인 진료에 장애인 의료에 임함에 있어 건강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고 하는 것이 과하지 않다는 정의로운 생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마음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신용희 센터장님의 소중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유튜브로 질문이 한 건 들어온 건 있어가지고요. 네, 질문 한 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진료 관련한 질문입니다. 장애인 진료 시 아직 장애인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설은 계속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더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고 그거 이외로 이제 병원 직원들에 대해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지금 지장보에서 진행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장애인을 진료하는 의료인, 의료 관계자,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을 포함해서 이걸 반드시 교육,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이 있잖아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 건강권법이라고 말하는 법률에 의료인들이 반드시 장애인 진료와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수성 장애인의 공감 능력, 장애인을 대함에 있어서 공감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각 모든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이런 장애인 진료하고 관계되는 교육들을 그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점차 확대해 나가서 아마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인들은 모두 다 장애인 진료와 관계된 그런 교육을 받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질문사항 있으신 선생님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제 수고해주신 저희 신용일 센터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평등과 공평, 네, 센터장님 말씀처럼 장애인 건강권 증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이제 2022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사업 보고에 앞서 휴식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0시 55분인데요. 10분 정도 쉬시고 11시 5분부터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앞서 저희 잠시 기념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오신 모든 내빈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이제 사진 촬영 한번 참가 부탁드립니다.